요거를 제 표현은 그래요. 역대급 먹튀. 그거 뭐냐면 왜 이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데 프로 선수들이 계약금 받고 안정적으로 운동하라고 한 4, 5년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해가지고 팀을 바꾼 지 딱 그 해에 부상 비슷한 걸 당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써버리는 거야. 거기다 쏟아 부은 돈은 몇백억인데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먹튀라고 부르죠, 먹튀. 연예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기획사 옮기면서 계약금 주고 엄청나게 데려왔는데 갑자기 사고를 쳐가지고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걸 출연을 못해. 이걸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실은 먹튀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낙연 이 정도 되면요, 뭐 본인이 뭐 점잖게 자기를 포지셔닝 했지만 당대표 지내고 뭐 저 그전에 공무총리 지내고 한 거 이 짓으로 그냥 양아치 되신 겁니다. 정치 양아치, 정치 몰입에. 정말 이낙연의 민주당의 단물을 다 쪽쪽 빨아먹고 오선 하셨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는데 민주당엔 대체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걸 너무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180석을 가지고 개혁을 말아먹은 당대표가 이낙연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주장했던 게 이낙연이었고, 대선 때만 해도 대선 도움 하나도 안 주고 지지자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상황을 만든 게 이낙연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요. 일단 떠난 거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때는 조국 장관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 지지층 와해시켜버리고 당대표 때는 추미애 장관 끌어내리고 뭐 이런 시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놀랍습니다. 자, 탈당한다고 저렇게 모여있던데 현역 의원 한 명도 없이. 야, 나 저 중에 유명한 똥파리가 얼굴에 확 밟히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낙연 저 사진상으로 보면 왼쪽에 서 있는 애. 제가 경기 도의원 할 때 이재명 끝없이 괴롭혔던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었어요. 물론 이 다음에 낙선했지만 당선 안 됐지만 현역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저런 애들 데려다가 탈당의 비원을 써요. 님이 진짜 아유. 이보시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꿀 다 빨다가 저 나가면서 민주당이 엊그저께는 무슨 정과자 정당이라고 뭐 침 뱉는 정도가 아니라 똥을 좀 다 쌌던 이 양반이 얘들 데리고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똥파리야. 당신이 똥파리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네가 똥파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 국무총리 할 때 우리 지지층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얼마나 응원했는데 씨발 진짜 열받게 정말. 뭐 저런 진상이 다 있냐.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본인이 아직까지 대선 후보,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정말 허황된 꿈을 아직도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확실히 결선에 불복한 거 맞고 아직까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에서 미리 제명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현실은. 너무 미흡니다. 현실 정치는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당에 부담이 되는 거라서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이낙연이 명분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명분 만들지 못하고 나간 케이스예요. 전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탈당한 당원 그리고 뭐 저런 사람 모두 절대 복당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뭐 화합, 통합이라는 이유로 다시 복당시켜서 또 뭐 좋다 뭐 이렇게 해갔던 과정들이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정말 민생은 파탄됐고 국정은 실종, 정치는 정말 실종하는 이런 독재 정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저쪽에 유리한 그 독재에 부역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 복당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오늘 129명이 이낙연 탈당 만료했다 그러는데 제 핵심은 저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그게 단순히 1, 2% 정당이 되더라도 분열이 돼서 이게 윤석열한테 도움 된다. 당신 말이야 윤석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메시지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탈당이라기보다는 퇴장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 자기의 세력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비명은 친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낙연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친낙
국회의원은 한 명 남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윤영찬이에요. 윤영찬마저도 안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로 세우는 윤석열이 재벌들 백그라운드 세우듯이 세우는 애들이 생판 모르는 애들 세운 이유가 저런 거예요. 따라 나가는 현역은 한 명도 없이 그냥 퇴장한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위치가 컸기 때문에 언론들이 잠깐 주목하는 것뿐이에요. 퇴장당한 거지. 사실 오늘 탈당 기자회견도 묻혔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이란 이름으로 정계 은퇴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전과자 44%에서 41%로 수정하면서 사과했던 거 그거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는데 그때 이제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과자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게 하는 의도였다는 게 그렇죠.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것도 지지라죠. 44, 지지래요. 전과 4범 이렇게 또 열받네. 이재명 전과 4범 내가 또 해명해 줄까? 잡범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음주- 전과 이범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과 2범이고 전 현재 전과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중에 이런 거야. 성남 의료원 만들려고 하는데 성남시 막 그 저 시민들 있잖아요. 서명 받아가지고 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1분도 안 돼서 그거를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막 어떤 그 액션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과 1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파큐 뷰 분양 특혜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취재하던 KBS PD랑 같이 그 PD가 검사 사칭해서 정보를 얻어낼 때 물론 나중에 그 김병량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 옆에 있었다고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또 하고 그 비슷한 거 그러니까 김병량의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서 술 먹고 있는데 사람이 누군가 불러가지고 전화등.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생기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낙연은 뭡니까? 그 전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네, 정치자금법하고 뭐 또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기가 저 전남도지사 출마해 갖고 저 온갖 무슨 당원들 무슨 뭐 당비 대납하고 막 이 과장들이 있었잖아요. 아유. 그리고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재명 대표 측근들 뭐 4명이 검찰 강압 수사에 의해서 뭐 목숨을 잃는 일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악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안타깝지만 이낙연 씨 주변에도 오른팔 왼팔 다 강압적인 수사 받다가 네. 목숨을 잃은 사실이 있어요. 별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것이 불법, 합법의 잣대로 이렇게 뭐 어떤 전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 몽땅 그려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정말 민주화 운동까지 했던 그런 전과자들까지 다 폄훼하는 사람이 이전에 당 대표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열받죠. 속상하죠. 검찰이 말도 안 만약에 됩니다. 검찰이 맘 잡고 이재명 대표처럼 이낙연을 털면 아마 이낙연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넥타이가 빨간색을 그러니까 버건디 색깔 하고 온 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의 탈당을 막았지만 이제는 내가 방탄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커밍아웃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명분은 민주당이 사상화됐다는 거야. 이재명 방탄당이 됐다는 거예요. 명분은 그건데 이 명분에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너무 과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수사였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은 또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저렇게 나가버리면 윤석열 독재 정권의 부역자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근데 이낙연이 나감으로써 당신 좀 아리까리했는데 그냥 이낙연 부역자가 됐구나.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이낙연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낙연 사진 딱 3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저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자들이 경선 때 이낙연 최측근이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도했는데 진짜로 수사를 해봤더니 이재명이 돈을 받아 확실해가지고 완전 비리범이었다. 그러면 역사적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수사를 해봐야 증거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뇌피셜로 올라가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될 거야. 이재명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겨 하는 자만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대장동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게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하나 더. 이낙연의 최측근 정운현이가 윤석열 지지 선언했을 때 이낙연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겁니다. 봐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측근 중에 한 명 최측근 김용이나 정진상이 윤석열 지지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낙연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야. 이게 양아치 정치 아니고 뭐예요? 심지어 이낙연 나갈 때 탈당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는 애들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지지했던 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애들이 민주당 사람들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이미 저쪽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결은 김진성이나 저런 똥파들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저런 해당 행위했던 뭐 당원들이든 그런 뭐 정치인이든 그 당시에 엄벌했어야 돼요. 제명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런 애들이 지금 뭐 이미 탈당해놓고 탈당 러시한다고 인증하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제가 알아봤거든요. 러시 안 보이죠? 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그 민주당 단계에 막 똥파리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애들 지금 해당 행위하면 다 제명시켜도 돼. 그래봐야 한 줌밖에 안 된다. 몇백 명도 안 된다고. 얘네들이 200명 나가잖아요. 당원가입 2만 명이 늘어나는 거야. 그 시대정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자가 자기가 이재명을 수렁에 빠뜨려 놓고 너 수렁 빠져 있으니까 너 내려와. 당대표 내놔. 해놓고 당대표 안 내놓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 지지자들을 수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낙연의 멘트 중에. 네. 나이 어르신한테 제가 그런 말 드리지만 연병을 하시네요, 진짜. 이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을 동감할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 수박 아니라 토마토였잖아요. 아니 수박은 화가 나고 개딸 전체주의는 뭐 괜찮아요? 그런 말이는 안 하고 수박이 화가 났다라고 하면 점잖게 받아들일 텐데. 역겨워서 진짜 아이고 나 씨.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낼 정도면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 다 화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분란으로 작동할까 봐 굉장히 많이 참거든요. 오늘 또 김한규 건 같은 경우는 화를 내고 싶은데 너무 짜잘해서 이거 갖고 막 집중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좋고 있고 우리가 막 짜잘한 거에 집중하지 한동훈 말아야 심해 된다고 받는 거.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낙연 보고 있으면 분노하죠. 이렇게 역겨운 정치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권 경험이라고 일도 없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전두환 같은 자들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뭐 저 해외 순방 성과나 하는 찬양 기사나 쓰던 인간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일 때는 저 영입을 하려고 그래도 아이고 못 갑니다라고 하던 사람이 정권 바뀌니까 지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민주당 들어가고 싶다 했던 바로 그런 인간이 기회주의자죠. 말하자면 정권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거지. 독재 정권하고 한 몸이었으니까 그랬던 자가 이낙연이니까 전두환 찬양기사 쓰고 있을 때 감옥 갔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정과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과는 훌륭하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도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과라고 하는 게 나는 안 부끄러워요. 내 양심에 꺼리키지 않으니까 법으로 굳이 따져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쪽 국회의원이 우리 고소고발한 거 약식으로 벌금 500만 원 나와도 방송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했던 그런 전과들이에요. 정과도 나름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이 역 같은 상황에서 전과 이야기하고 우물에 침 뱉고 침 뱉은 정도가 아니잖아. 똥 싸버렸잖아요. 저런 역겨운 인간이 어떻게 민주당에 그냥 양아치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정치 양아치 몰입해. 저런 인간들이 지금 떴다방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당신이 왜
JTBC랑 인터뷰할 때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정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 그런 약속 하나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종로를 버렸습니다. 인간들 진짜 아이고 그만 이야기합시다. 민주당 사람도 아닌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재 정권의 총선에 승리하게끔 도와주신 것 뜻대로 안 되실 거예요. 선거 악프레임으로 이미 악인이 된 사람을 자기를 악마화했대요. 오늘 자기가 한 말이 아니지 신경민이가 한 말이야 방송 나와서 이낙연을 3년 동안 악마화를 했대. 이미 그러면은 관심이 없었지 않아요, 우리? 이재명 신이냐? 어우 나 답답해 죽겠네. 당신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기간에 비해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낙연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냐고 지지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이 악마화입니까? 이재명의 악마화는 당신들이 먼저 해놓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되게 많아서 넘어갈게요. 마님님 감사드리고요. 천명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싸울 것이다. 감사합니다.